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 조현수 붙잡힌 지가 오늘로 날짜로는 사흘째고요. 이제 만으로는 이틀 됐습니다.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난 16일에 검거가 됐습니다.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가 됐는데 오늘까지 이제 긴급 체포 기간이기 때문에 48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46시간이 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검찰에서는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예. 그래도 이틀 동안 지금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강도 높은 조사를 이틀 동안 실시를 했는데 지금 이은혜와 조현수는 자신들의 이제 혐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 한마디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좀 버티기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처음부터 검거가 될 때부터 난 변호사가 없으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검찰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결국은 지금 버티기에 돌입해서 혐의 입증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분명히 자수를 했습니다. 예. 이 자수도 지금 이 나중에 그 형량이 결정될 때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다 보니까 이 자수를 선택해서 감경을 받고 또 그다음에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묵비권이라든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자라고 좀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본인들이 진술을 안 하면 그게 혐의 입증하는데 실제로 어려워지나요? 이 사안이 지금 사실은 살인 사건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안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살인에 대한, 그러니까 남편 윤 씨에 대한 살인 혐의가 하나 있고요. 살인 미수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보험 사기 혐의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핵심은 사실은 살인 혐의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 부분이 남편 윤 씨를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면 살인 혐의 입증이 굉장히 쉬울 텐데 예. 지금 결국은 가평 용소계곡에서 지인 2명이 먼저 빠진 이후에 남편 윤 씨가 빠졌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씨라든지 조 씨 같은 경우 지금 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직접적인 자기적인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밀었다든지 네, 협박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라는 건 어떤 살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건데 부작위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근데 이 지금 윤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수영을 못했고 예. 그 수영을 못하는 걸 또 그 공범 조 씨와 이 씨 같은 경우 알고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빠졌을 때 이 지금 이 씨나 조 씨가 이 사람을 구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인데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구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정황들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앞에 2명이 먼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행이 7명이 갔는데 2명은 이은혜가 차로 가서 쉬라고 했고요. 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은 반대쪽에 있는 여성이었고 거기 이은혜를 포함하고요. 또 이쪽에 3명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이 차례 빠진다는 거죠. 물에 다이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공범 의심을 받는 한 명이 먼저 빠졌고 그다음에 조현수가 빠졌고 그다음에 윤 씨가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현수 같은 경우 당시 튜브를 타고 있어서 근처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구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윤 씨가 지금 그 부검 결과를 봤을 때도 지금 여기서 이제 포말이 많이 검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에 빠진 당시에 지금 결국은 수면 위아래로 오가면서 물과 공기를 같이 흡입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익사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다. 네. 그러면 이 상황을 주변에 있는 당연한 그 지인들은 확인했을 것이고 구해줬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구해주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제 혐의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도 혐의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 상황이군.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이제 확보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번에 검거했을 당시도 이 사람들이 그 조현수랑 이은혜 같은 경우에 그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검거가 된 당시 왜 검거가 됐을까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하고 연락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들이 여행을 갔었단 말이죠. 여행을 갔는데 그러면 공개 수배가 지명 수배가 된 상태인데 여행을 갔다? 그러면 차량이 필요할 테고 뭐 가서 그 결제해야 될 뭐 카드라든지 돈이 필요했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지인의 차량을 이용했고 또 지인의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경찰이 추적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제 검거하는데 도움이 됐거든요. CCTV를 전수조사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검거가 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이은혜와 그 조현수 같은 경우에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아까 그 물에서 뛰어내릴 때 분명히 강요를 했다든지 아니면 윤 씨를 밀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혐의 입증 굉장히 쉬운데,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자신들이 알리바이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남편 윤 씨가 자신이 알아서 뛰어내린 상황이다. 근데 우리는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했다. 근데 거기에 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인들은 이것이 그러니까 자연사한 상황의 목격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아마도 수사에 자신들의 혐의를 부정하려는 전략을 짤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이 새로 발견했던 그런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검찰이 이 보험이 만료가 됐던 시점이 있어요. 보험이 2번이 만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윤 씨 같은 경우 이 보험이 첫 번째 만료됐을 때, 윤 씨의 보험이 첫 번째 만료됐을 때 한 번 살립니다, 이은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보고의 피와 뭐 내장을 섞여서 사망에 또 이르게 하려는 그런 살해 미수 혐의가 있는데, 그때 당시 한 번 보험을 살려요. 네. 그 다음에 또 보험을 살리는데, 그 보험을 살린 다음에 두 번째 그 살해 미수 혐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밀어서 사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이 결국은 윤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인데, 이 상황도 보면은 지금 생명보험 가입했던 그 시점이 2019년 6월 30일 날 만료가 돼요. 그게 6월 7월 1일에 만료가 돼. 다음 날 만료가 되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윤 씨가 사망한 계곡 사망 사건이 전날 6월 30일 저녁 8시거든요. 4시간 전에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보험이 실효되기 전 4시간 전에. 근데 앞에 있었던 그 두 사건의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보험 2건을 다시 살렸다. 이것도 사실은 혐의 입증에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그다음에 그 보거피를 지금 먹여서 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은혜가 조현수에게 보낸 그 SNS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외국에 있는 회사의 SNS이기 때문에 추적당하기 굉장히 어렵죠. 텔레그램인데, 그래서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은혜가 조현수에게 보고피를 이렇게 많이 섞여 먹었는데 왜 안 죽었지? 라고 하는 살해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그 혐의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정황 증거들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은 사실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3가지 요건인데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좀 주거가 일정치 않다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도주는 했었던 상태잖아요. 예. 그 지명수배 받고서 그다음에 과거에 지금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고 12월에 2차 조사 직전에 지금 도주를 했었고요. 사실은 저번 달 3월 30일경에 그래서 지명수배를 검찰에서 했던 그런 상황인데, 도주는 명백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치 않았죠. 자신들의 주거지에 살지 않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네. 부분과 그 여러 가지 지금 말했던 증거 인멸의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될 것이고, 지금 말했던 앞에서 입증했던 또는 찾아냈던 검찰의 증거와 더불어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기간 동안 이제 또 경찰과 검찰이 공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증거를,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은신처 관련해서도 이게 연고지인 인천에서 생각보다 좀 가까운 곳에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좀 어떤 심리적인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도주할 때는, 그러니까 출국 금지 전에 미리 이제 외국으로 도주를 하면 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출국 금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도주를 했을 당시에
아마 출국 금지가 됐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도주하는 것은 이미 포기했을 상태이고, 그럼 뭐 이제 밀항이 하나가 있는데 밀항은 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루트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제 국내에서 계속 그 도주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사람들이 없는 외진 곳으로 가서 도주를 하지 않겠냐, 예. 뭐 섬 이런 데 왜 딴 데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나 도서 지역으로 도주를 하게 되면 눈에 더 잘 띄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금방 눈에 띄니까 주로 범죄자들이 도주를 하는 지역은 이 도심 지역에 도주를 하는데, 특히나 자신이 알고 있던 지역, 연고 지역, 왜냐하면 이번 사건들이 이첩되는 그런 상황들 보면 결국 인천과 경기 북부 고향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생활해왔던 곳 또는 자신들이 주거지로는 또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 결국은 인천과 고양시라고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신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주를 할 때 그 여성 조력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대호 같은 그 탈주범은 자신이 조력자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적이 없는 데서 숨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둘은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는데, 두 명의 조력자가 굉장히 깊고 밀도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같이 도주를 하고 있었다. 그 둘의 이제 어떤 심리적인 그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깊은 관계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서로 믿음이 너무 깊은 관계였기 때문에 충분히 둘의 믿음으로만 해도 도주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또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험 사기로 그 불법적으로 획득했던 그런 범죄 자금과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전에 그 자신들이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을 고소했던 그런 금액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금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도 도주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드러나야 될 부분이지만 분명히 조력자의 도움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행을 갔을 때도 지인이 그 지인 차량을 이용했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지인의 카드를 이용해서 그 숙소를 결제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궁금한 부분이 사실 그걸 거예요. 이 오피스텔을 2월에 계약을 했거든요. 도주했던 오피스텔. 근데 본인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계약했다라고 하면 그 오피스텔의 관계자라든지 뭐 빌려준 사람이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신고가 안 됐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누군가의 제3의 타인의 명의로 여기 결제가 되었다. 또 이 오피스텔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인의 도움, 또 조력자의 도움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이미 끈끈한 관계에서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도주를 할 수 있었고, 왜 또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며, 또 지금 아버지와도 계속 연락했던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미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도와주고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좀 조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조력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 수배돼서 얼굴이 전 국민들한테 다 알려진 상황인데, 조력자하고 같이 어디 뭐 여행을 갔는지 바깥으로 나갔었다가 결국 이제 덜미가 잡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네. 이 지금 이은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성 범죄자와 좀 다른 부분이 보여요. 기존에 뭐 고유정이라든지 어민숙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을 때 단독적인 범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은혜 같은 경우는 공범과 그 조력자, 도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그룹이 어떤 이 지금 그 남편 윤 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죄책감을 갖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범죄에 결국은 동조하도록 하는 그런 수법을 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뒤에는 항상 나의 조력자와 공범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든든한 배경 속에 자신이 계속적으로 학습해왔던 그런 범죄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성매매 혐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불법적으로 남성들이 협박했던 혐의 분명히 있고요. 그 뒤에 있었던 보험 사기로 바뀌고 그것이 이제 살인 혐의로 바뀌는 그런 과정상에서 충분히 학습된 그런 범죄 유형 속에서 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자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범행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사건 관련해선 새로운 소식들은 또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